저는요, 어린 시절을 달성군 구지면에서 조금 더 가면 합천군 덕곡면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구지하고 덕곡하고는 낙동강을 경계로 두고 있죠. 거기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달성군하고는 늘 대구에서 중고등학교 다닐 때 버스를 타고 집에 가려면 구지를 지나서 여기 현풍 지나고 구지 지나고 그 다음에 이방 가가지고 이방에서 또 나루터를 건너서 바로 거기 가면 합천 덕곡이 있었기 때문에 달성군하고는 아주 오랜 인연이 있습니다. 우리가 달성군이 대구로 편입되고 또 대구가 경상북도로부터 분리가 된 게 43년입니다. 최근에 대구 경북이 합치자는 그런 논의가 급속도로 진행 중인 것은 분가를 했다가 합가를 하자는 겁니다. 거기에 딴사림 차렸다가 다시 합치자는 그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이거를 환지본처라고 그래요. 본래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합쳐야지 대구 경북이 한반도 제2의 도시가 될 것이다. 같이 합치면 인구도 한 500만이 되고 관할 구역이 서울의 33배가 됩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2배가 됩니다. 한반도의 최대 자치단체가 되는 거예요. 서울과 대구 경북 특별시가 양대 축으로 대한민국을 끌고 가는 그런 구도로 지금 만들기 위해서 경상북도와 협의를 하고 있다. 그리고 대구시의 통합안은 이미 지난주에 완성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통합법률안도 다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경북도로 넘겨주고 경북도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동의할 건 동의하고 동의하지 않는 것은 다시 협의를 해보고 그렇게 해서 통합안을 금년 9월경에 국회에 제출을 하고 대구시는 10월경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 경상북도는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금년 12월에는 대구 경북 통합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2026년도 선거에는 대구 경북 통합수장이 한 명으로 정리가 되고 대구시는 대구 경북 나는 같이 대구 경북 특별시라고 있어요. 서울시와 같은 등급이고 레벨로 나라로부터 대접을 받자.
그래서 그 법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 대구 경북 특별시는 한반도의 3대 도시가 아니고 2대 도시로 올라서는 겁니다. 아마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을 겁니다. 최근에 저희 대구시에서 이제 민선 8기 들어와서 했던 일을 한 100가지 정도 혁신 사례를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100 플러스 1로 했는데 소소한 것도 있고 큰 주제도 있습니다. 거기서 플러스 1은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100가지 정도 일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대구시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 달성군 공무원들도 많은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었냐? 그것은 민선 8기 시작하기 전에 한 달 동안 준비기간이 있었어요. 당선되고 난 뒤에 인수위원회 기간이 있었어요. 그 기간 한 달 동안 앞으로 4년 동안 해야 할 일과 그리고 대구 경북의 현안을 정리를 했기 때문에 판기 시정을 인수하자마자 바로 혁신에 착수할 수 있었고 우리 대구시 공무원들이 전부 일치 단결해서 따라와 줬기 때문에 100가지 혁신 사례를 순서도를 나누는 겁니다. 그 혁신 중에서 완성이 된 것도 있고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대부분 정부와는 협의를 완료한 사항이고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재정 구조는 나는 대구 경북의 아주 젊은 인재라고 봅니다. 젊은 사람이 군정을 맡아서 무리 없이 군정을 수행하는 것 보고 앞으로 주경호 의원 대를 이어서 더 큰 정치인으로 성장을 할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달성군도 잘 단합해서 이끌어 가주시기 바랍니다. 특강을 통상 하면 일방적으로 하는 사람이 지 말만 하고 가버리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는 나는 적절치 못하다고 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뭐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뭐고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게 뭔가를 미리 정해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 또 추가로 부족하면 질의 토론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늘 특강을 하러 갈 때는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물론 현장에서 마이크를 주고 현장에서 적석 질의응답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있는 거예요. 마이크 주면 지 소개하고 지 자랑하고 그러다가 5분 10분 가버리고 시간이 너무 들어요. 그래서 질문을 이래 해주면 정리를 해서 답변하는 그런 형식으로 합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과 관련 달성군의 역할과 기회. 지금 그 달성군은 참 대구에 다시 도약하는 대구 굴기의 심장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게 국가산업단지입니다. 지금 대구가 왜 이래 몰락을 했습니까? 대구는 섬유도시로 컸어요. 근데 섬유도시로 커가지고 섬유가 몰락하기 시작한 지가 3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도시의 대체산업을 찾았어야 됐어요. 근데 그 대체산업을 찾지 못하고 30년의 허송세월을 보내는 바람에 대구의 GRDP가 30년째 전국의 꼴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민선 8기 들어와서 대체산업으로 우리는 5대 신산업을 정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가 민선 8기 들어와서 대구로 내려온 기업, 첨단산업 투자를 하는 기업, 이것만 한 34개의 기업 정도가 됩니다. 앞으로 기업들이 직접 신공항이 생기면 신공항의 물류 기능을 보고 또는 영역 기능을 보고 기업들이 특히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들이 줄줄이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 행정통합 관련해서 달성군의 역할과 기회라는 것은 달성군은 대구의 산업의 심장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생각하는 달성군은 수성구는 교육열이 많은 거, 북구하면 팔공성막 카페, 중구는 젊은이들의 맛집, 달성군 하면 떠오르는 거 뭡니까? 그런데 옛날에 저희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 달성군의 대구의 제일 좋은 유원지가 화원유원지였어요. 나는 중고등학교 6년 다니면서 화원유원지로 와본 적이 없어요. 그때는 공부하는 데 바빴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사무진으로 바뀌어가지고, 달성군하고 생각나는 것은 화원유원지입니다. 최재형 군수에 대한 이미지는 이미 말씀을 드렸고, 민선 8기 이후에 기쁜 활약을 보여주는 기초단체는 달성군입니다. 대구교도소 훈증지 개발 계획은 이게 이제 상급청사를 문화예술 허브로 하겠다는 게 대통령 공약이었어요.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공약대로 시행을 하려고 하니까 그 청사를 우리가 비워줘야 돼요. 근데 그 청사를 비우려고 하니까 또 신청사를 지어야 되는데, 신청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또 신청사에 지을 그 기금을 갖다가 전입시장이 막 다 써버렸어. 코로나 극복 대책으로. 그래 하다 보니까 지을 돈이 없어요. 그래서 재원 마련하려고 지금 대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신청사 건립이 지연되다 보니까 북구 상급청사를 대통령 임기 중에는 착공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그러지 말고 신청사는 재원이 마련되고 난 뒤에 착공을 해야 되니까 문화예술협의를 화원 교도소 쪽으로 가자. 그래 이제 대통령실에 정책 변경했다. 상격동 청사 자리는 도시융합특구로 해서 연구단지로 만들고 지금 시급한 문화예술 허브 이거는 화원 교도소 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문화예술 허브는 대구교도소의 광운교도소 쪽으로 이전하는데 무리가 없을 겁니다. 농산물 도매시장을 달성 합일면 쪽으로 선정을 하게 된 거는 이게 이제 지금 있는 그 매천시장 겉은 가보면 옛날에는 외곽이었는데 지금은 도심이 돼버렸어요. 근데 도심에 거기에 그 좁은 터에 농산물 시장이 있으니까 참 도시 환경에도 안 좋고 그리고 농산물 부속물의 그 문제가 처리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그걸 전입시장에서 옮기려고 몇 번 시도를 했는데 번번이 실패를 했다고. 거기에 농산물 시장에 있던 거대 카르텔이 있어요. 거기에 큰 농산물 업체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자리에서 이거 돈 잘 벌고 있는데 왜 옮겨?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매천시장에 민첩하기 시작되고 나서 불담 났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옮기기는 옮겨야 되겠고 재정부서 또 합의면에 저거 돈도 많이 내놓겠다. 재정은 어디 갔니? 그래서 좋다. 합의면으로 간다. 그래서 농산물 시장에 특별 감사를 지시했어요. 제 비리 같다. 그래서 감사한 첫날 모든 농산물 시장의 상인분들이 이전에 동의서를 다 제출했어요. 그전에는 검열이 반대하다가 감사 딱 들어가고 적발되면 그냥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전하는 첫날 전부 동의서를 제출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전하는데 장애물이 없어졌어. 그래서 합의면으로 가게 된 겁니다. 거기에 인프라 합중은 지금 정부 할 준비를 다 갖췄습니다. 접근로하고 인프라 합중할 준비는 다 갖췄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시장 임기 동안 가장 힘들었던 일, 이게 사실 TK시공항이 기부대 양료로 확정이 되긴 했지만 처음에 이게 이전을 할 때 활주로 길이가 2.75km라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활주로를 2.75km를 하게 되면 이거는 TK시공항을 만들어 본들 대구 경북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아요. 활주로가 적어도 3,500m, 3.5km 이상이 되어야지 그 활주로를 통해서 미주도 가고 유럽도 가는 겁니다. 장거리 역의 운송이 가능하고 중수송기 이착륙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활주로를 넓혀야 된다. 그래서 그 시공법을 우리가 새로 만들어갖고 제출을 했어요. 그 법 통과하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그 법이 통과 안 됐으면 이 기부대 양료 사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기부대 양료라는 게 우리가 공항을 다 지어가지고 이 군공항 이전이거든요. 군공항 이전 중에 민간공항 활주로를 넓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군공항을 다 지어고 넘겨주고 난 뒤에 그 털을 양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 사이에 갭도 있고 시간도 한 5, 6년, 7, 8년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불통해요. 들어오는 사업도 없어요. 그래서 그 법에 만약 기부대 양료로 사업을 하다가 돈이 모자라면 국가가 돼야 국가가 보증하는 절차를 그 법에 만드는 겁니다. 안 그랬으면 들어올 기업 자체가 없어요. 그게 30조가량 사업이 최소한 되는 건데 대구시 재정의 1년 예산이 3배입니다. 어느 기업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나중에 손해볼 것 같으면 보증해준다는 보증 조항이 없으면 기부대 양육사업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특별법 통과시킬 때 추경호 장관도 기재부 장관에게 도와줬고 그 다음 국방부 장관 그리고 정부 부처에서 다 도와주는 바람에 또 야당도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야당하고 협력하기 위해서 이제 광주시장을 너희들도 군공항 이전이 있지 않느냐. 광주공항이 특별법 만들어라. 대구법을 그대로 돈 따서 만들면 같이 통과시키자. 그래 민주당도 설득하고 그래서 TK공항 신공항법이 통과가 된 겁니다. 달빛철도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광주와 대구가 같이 철도길을 놓는 동서철도는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전부 서울을 중심으로 움직이죠. 남북으로. 근데 동서안에 서울이 아닌 철도를 놓는 건 우리나라 달빛철도밖에 없어요. 그걸 만들어야지 TK 신공항으로 물류와 호남의 물류와 여객이 이동을 할 수 있대. 지금 우리나라의 여객과 화물의 98.2%가 인천공항으로 와요. 근데 인천공항에 1극으로 탁 박혀 있는 바람에 첨단 산업이나 이 산업들은 수도권 이남으로 못 내려와요. 첨단 산업은 전부 항공으로 수출합니다. 우리나라 모든 수출 물량의 36% 정도가 항공으로 나갑니다. 근데 그 36% 중에서 거의 전부 첨단 산업 제품들, 고부가 가치 제품들. 그 제품들 중에서 98.2%가 인천을 통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첨단 산업이 수도권 이남으로 못 내려와요. 그래서 TK 신공항을 통해서 해외 하늘길을 열게 되면 산업도 몰리게 되고 사람도 몰리게 된다. 그 법안을 만들 때 제일 힘들었습니다. 달성 1차 산업단지 활성화 대책은 지금 아직 그 1차 산업단지의 구직 쪽은 다 분양이 안 됐습니다. 분양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5대 신산업을 중심으로 기업 유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달성군 관광지 중에 인상 깊은 장소는 화엄연지. 시장님만의 설득의 기술, 설득의 기술이 아닌데 딴 게 아니고 진심을 갖고 대하면 진심이 통할 때 설득이 되는 겁니다. 말재주로 현업에서 사람을 돌려 세워본들 도로 제자리로 가버립니다. 진심을 갖고 소통을 하는 게 설득하는 기술입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뭐냐?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터닝 포인트가 다 있을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터닝 포인트가 18살 때입니다. 나는 문과가 아니고 이과 출신입니다. 고등학교 때 과대학을 가기 위해서 이과로 갔어요.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가려고 이과를 갔는데 3학년 여름방학 때 되니까 우리 합천 덕곡 율지에 있던 저희 아버님이 잠시 내려오라고 해서 그때 이제 영남고등학교 다닐 때 대명동에서 자취했죠. 잠시 내려가 봤더니만은 고대학은 학비도 많이 들고 오래 공부해야 되니까 우리 집은 돈이 없어서 안 되니까 돈 없이 학사 자격도 주고 졸업하면 육군 소위도 준다고 하니 육군 사관학교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육군 사관학교를 가려고 육군 사관학교 시험은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때는 10월에 시험을 봤습니다. 10월 초에 특차 시험으로 다 봤어요. 그때 육사에도 이과문과로 뽑았는데 나는 이제 이과로 시험을 봤죠. 저희들이 이제 대학 들어갈 당시는 문과에서는 이과로 가기가 불가능하고 이과에서는 또 문과로 가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때는 본고사가 있던 시절이라서 이과에서는 문과가 하는 국어 2 공문을 배워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어 시험을 치면 한 40%는 빵점을 먹어야 돼요. 반대로 문과가 이과를 하려면 미분적분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문과에는 미분적분 공부를 시켜주지 않아요. 수학 2를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 때는 문과에서 이과 가고 이과에서 문과 가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육사를 이과로 이제 합격을 하고 이제 12월 달에 이제 예비고사만 합격하면 육사는 이제 신금만 하면 되니까 한 2달을 놀고 있었죠. 육사 가면 튼튼해야 된다고 시골로 내려가가지고 그 대나무 창으로 만들어가지고 토끼 잡으러 산에서 아침에 도시락하고 산으로 가서 위로 뛰고 밑으로 뛰고 철사를 한다고 이제 그 토끼가 잡힙니까? 그 대나무 그거 가지고 토끼 따라 뛰댕기고 하면 한 2달을 놀았어. 놀다가 이제 71년 12월 23일인가 그때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누명을 쓰고 파출소를 잡혀갔어요. 시골 파출소. 옛날에 그 시골 파출소는 일제시대 순사처럼 굉장했습니다. 그 뭐 경찰들 힘이 굉장했어요. 그러니까 뭐 잡혀가가지고 이틀 동안 뭐 혹독하게 당하는 걸 내가 봤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그게 몇 개 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이거 군대 갈 건 아니다. 경찰 잡으려면 뭐 하면 되노? 이런 걸 보니 검사하면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에라이 법대 가자마. 그때 이제 지금은 있는지 모르지만 진학지라고 있어요. 진학지에 막 입시영을 보니까 법대 어디 가는 게 좋냐 막 입시영을 보니까
우리 영광고등학교에서는 그 당시에 제2외국어를 가르쳐 주지는 않았어요. 독일어 불어를. 그때 재단 이사장님 말이 걸작이에요. 영어도 잘 못한 것들이 뭘 독일어를 한다고 그러냐. 아예 커리큘럼에는 있는데 그 시간은 자습 시간이에요. 독일어 불어를 나는 고등학교 때 기초를 못 배우는 바람에 지금도 모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서울대학은 농대를 가려고 해도 독일어 불어 중에 필수로 선택을 하나를 해야 돼. 둘 중에 하나를. 그 독일어 불어가 서울대학만 유일하게 본고사 시험이 있고 다른 대학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찾다가 독일 불어를 시험을 안 보는데 찾다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을 그 당시에는 뭐 그거가 서울대학교 빼고 서울법대 빼고는 그거가 제일 나았으니까 그 다음에 뭐 두 번째로 나왔으니까 그거 내가 시험을 보러 갔는데 그거는 이제 공문은 한 40분은 빵점 묵었지 모르니까 나머지 시험 성적이 좋아가지고 대학을 입학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되려고 하다가 군인 가려고 하다가 시간에 사고가 생기는 거 보고 25일 전에 육사 포기하고 대학 시험 보러 갔어요. 근데 대학 끝이 안 했는데 합격이 되는 바람에 저희 아버님이 이제 등록금 5만 6천 원 하고 딱 7만 원을 주더라고. 등록금이 5만 6천 원이었어. 그거 이제 14,000 원만 더 주고 이제는 빠. 그래서 그것 돈 들고 14,000원 들고 서울 올라가가지고 12,000원 하숙비 주고 2,000원 가지고 난 하숙비 후불로 주는 줄 알았거든. 올라갈 때는. 그런데 선물 달라고 하더라고. 12,000원 주고 부르는 거 2,000원밖에 없어요. 그거 가지고 서울 생활을 시작을 했죠. 터닝 포인트라는 게 그겁니다. 집안에 아버님이 억울하게 당하는 것 보고 검사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18살 때 있었습니다. 부부 갈등 경험담은 부부싸움이나 갈등으로 이혼한 가구가 많은 현재 각시하고 다툰 적이 있느냐, 다툰 후에 누가 화해를 시도하느냐, 갈등 요소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부부가 살면서 다툼이 없다고 하는 거는 이상하죠. 다툼이 있죠. 다툼이 있는데 우리 집은 젊었을 때는 집사람 의견을 나는 존중을 합니다. 내가 그래도 좀 더 많이 배웠고 내가 그래도 입장이 좀 더 좋은 입장이니까 집사람이 뭐라고 그러면 져주는 것이 집안의 평화예요. 근데 나이 들어서는 좀 바뀌었어요. 이제는 내가 조금 세지고 집사람한테 양보하는 형태죠. 그래서
갈등 없는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갈등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역지사지를 한번 해보자.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면 갈등 관리가 되지 않느냐. 나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살면서 76년 10월 30일 날 대학 다닐 때 내가 우리 집사람이 국민은행 안암동 지점에 행원으로 있었는데 돈 찾아러 갔다가 눈이 맞아가지고 연애를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한 50년간은 되죠. 이제 2026년 되면 50년간은 되는데 우리 집사람은 지나가는 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해요. 당신은 내 안 만났으면 서울역 지하도의 노숙자가 되어 있었을 것이다. 나 그거 나쁘게 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됐을 수도 있다. 다 네 덕이다. 네 덕으로 내가 사는 거다. 그래서 나는 비교적 우리 집사람 말 잘 듣는 편입니다. 광주지검에 검사로 갔을 때 92년 3월에 하루는 집에 들어오니까 밥 먹고 난 뒤에 그래 이야기를 하더라고. 내일부터 술집에 가지 마라. 왜 가지 말라고 하냐. 광주는 깡패들이 많아요. 그 당시에는 깡패들이 여자 하나 붙여주고 그 약점 잡아가지고 협박을 한다고 하니까 술집에 가지 마라 아예. 91년 3월에 그 이야기 듣고 지금까지 난 술집에 안 갑니다. 술집에 안 가지고 30년 넘었죠. 나 술집에 안 가요. 술도 많이 마시지 마라. 그래서 하루 어떤 자리에 가더라도 술잔은 2잔 이상 마셔본 일이 없어요. 소주도 딱 2잔, 맥주도 2잔. 뭘 하더라도 딱 2잔 이상은 술은 안 마십니다. 대부분 남자들이 실수를 하는 게 95%가 술입니다. 술 때문에 실수를 해요. 그래서 술은 나는 한 달에 한 번도 잘 안 마셔요. 요 뒤에 보니까 피부가 좋다 그러는데 술 담배 안 하면 남자 나이가 들었어도 피부가 팽팽해져요. 담배도 내가 끊은 지가 10년이 훨씬 넘었어요. 우리 둘째 아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14년 전에 내 둘째 아들한테 야 우리 담배 끊자. 아버지 담배 핀 지가 몇 년 되냐. 아버지 한 40년 되지. 그러니까 지금 3년도 안 됐어요 나는. 그럼 먼저 끊어보세요. 먼저 끊으면 내가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그 이튿날부터 담배 끊어보시죠. 그리고 제 아들은 12년 뒤에 담배를 끊습니다. 원칙과 소신을 이야기하는데 사업 추진에 중대한 일을 결정할 때 무슨 원칙이 있느냐. 무엇이 바른 일이냐, 무엇이 옳은 일이냐, 그것만 물어보죠. 무엇이 합리적이고,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옳은 일이냐, 그 원칙만 쓰면 주저할 게 없어요.
TV에 봤을 때 피부 관리, 난 누구처럼 강남에 피부과 가가지고 피부 관리 해본 일 없어요. 여태 살 때도 아침에 세수하고 스킨 바르는데 그게 전부예요. 난 로션도 그게 찐득찐득해서 안 발라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담배 끊고 술 안 마시면 피부 좋아져요. 행정장이 담배 피우제? 너무 시금잖아요. 그러니까 담배 끊고 술 안 마시면 노화가 줄어듭니다. 신청 프로포즈는 앞으로 어떤 데가 될 것이냐. 그게 이제 대구가 청년들이 갈 만한 자리가 별로 없어요. 청년들의 낭만을 어째 한번 일깨워 줄 자리들이 별로 없어요. 옛날에는 수성무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동촌유원지, 황유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어지고, 그래서 신청 프로포즈라고 왜 만드는가 하면 거기에 가서 100년 가약 맺고 거기에 세러 가는 걸 가보면 파리에 퐁레프 다리라고 있어요. 그 다리에서 연인들이 가서 열쇠를 거기에 해놓고 그 자물쇠를 이래 달아놓고 열쇠는 이제 강에 던집니다. 이제 영원히 헤어지지 말라고. 그런 형식의 젊은 사람들의 낭만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은퇴한 중장년층 인력 활용은 임금 피크제죠. 개인 기업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좀 임금 피크제를 광범위하게 도입해가지고 중장년층 인력 활용 방안을 강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회발전 덕분은 지금은 달성군하고 수성구 북구 정도가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 화원연에 지금 화원읍에 우리가 100만 평 정도 제2국가산업단지를 유치를 했습니다. 유치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입주 희망 기업이 114%가 돼요. 착공도 안 했는데 들어오겠다는 첨단 산업들이 114%가 될 만큼 인기 있는 지역입니다. 곧 착공해서 거기도 기회발전 덕구로 만들 겁니다. 최근에 이제 갤럽 여론조사, 나는 여론조사를 신봉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갤럽 여론조사에서 대구 시정을 평가하면서 좋게 평가를 하고, 또 하나 특이한 거는 30대의 대구 청년들이 시정 지지율이 70%가 넘었습니다. 20대도 60%가 넘어요. 20, 30대가 시정을 지지하는데 전국에 특이한 현상이에요. 60, 70%가 넘었다는 것은 그거는 대구가 여태 젊은 청년들이 떠나는 도시, 대구를 고담시티라고 했어요. 배트맨에 나오는 엄습하고 범죄 많고 아주 낙후된 고담시티라고 했는데 이 대구가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나는 그 여론조사에 그게 전국에서 대구시정이 1등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구의 20, 30대들이 시정을 60, 70% 이상 지지를 해주고 있다. 이미 그거는 대구의 미래가 달라지고 있다. 청년들이 희망을 갖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는 그건 참 의미 있게 봅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참 대구 우리 청년들이 대구를 떠나지 않고 대구에 있어도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해준 데 대해서 참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공무원 자살방지 대책. 난 정신과의사가 아니라서 이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하기 어렵지만 좀 고민이 있고 이러면 속에 주위의 동료들한테 털어놓고 같이 해소해가는 이런 방안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자기 혼자 쏘가리 하다가 풀 길이 없으니까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느냐 그런 경우를 내가 자주 봅니다. 그래서 옆에 동료들도 좀 도와주고 그리고 악성 민원 때문에 또 이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 대구시청 공무원들한테는 전혀 대응하지 말라고 그래요. 떠들든가 말든가. 지 혼자 떠들다가 지 혼자 난리치도록 놔둬버리고 그거에 대해서 신경도 쓰지 말고 네 할 일 해라 막.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불친절한 공무원으로 지가하지도 않을 테니까 거기에 스트레스가 받지 마라. 그냥 편하게 해라. 그런 사람은 아무리 잘해줘도 또 그런 짓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대범하게 넘어가라 마. MZ세대 공무원들의 장단점. MZ세대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MZ세대들은 솔직하고 담백하죠. 그리고 선택이 분명하고 그리고 자기가 선택한 데 대해서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고 그래서 나는 MZ세대들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MZ세대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앞으로 끌고 가는데 상당히 밝은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구광역시정은 부임하고부터 대구시 발전을 위해 굉장히 많은 정책을 펴고 계신다. 혹시 대통령이 되신다면 가장 첫 번째로 하고 싶은 국가정책이 있으신지 이거는 2년 있다가 내 이야기야. 조직문화혁신 방안은 이게 어느 조직에 가도 조직윤리는 또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따로 있기 때문에 조직윤리를 거부하고 나 혼자 하겠다는 것도 그거는 맞지 않죠. 그래서 가능하면 조직윤리에 따르더라도 상사를 잘 만나야 돼요. 상사를. 아주 못된 상사 만나면 그 진짜 출근하기도 싫고 정신 먹다가 약을 타서 쥐 부숴먹고 대구 대공원 시설은 지금 잘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30년 동안 착공 못했던 건데 지난번에 착공해서 잘 만들고 있고 판단은 중국 당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판단을 관리하는 게 중국의 4차선의 청두시인데 청두시하고 대구하고 자매결연 도시가 돼서 청두시장은 중앙정부에서만 허락해 주면 무조건 주겠다.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로페이 충전한도는 이 예산이 별로 없어가지고 많이 해줄 수 없어요. 나도 한 번도 안 해봤어. 그 다음에 고령화 대비 행정서비스 제공 방식 혁신하는 젊은 사람들은 이게 디지털 정보가 되면서 적응을 하는데 고령화된 모의 세대에는 적응을 하기 어려우니까
우리 이걸 노인 세대에 보급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방향도 저희들이 이제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 가지고 구도심은 전부 다 신도시로 바꾸려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경쟁력이 무엇이냐? 자부심이야. 사람이 살아가거나 어떤 식으로든 경쟁력을 가지려면 자부심을 가져야 돼. 그럼 자부심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노력을 해야 돼. 많이 알아야 돼. 모르고 자부심만 가지고 하면 그건 헛방이야. 그래서 대구의 경쟁력은 대구라는 자부심이야. 그게 대구의 가장 큰 경쟁력입니다. 자연재난사고 발생에 대한 공무원의 책임에 대해서 요즘은 좀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서부터 기업이나 공무원들의 과도한 책임을 묻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참 안타깝지만은 가능하면 과도한 책임은 묻지 않도록 행정기관의 장이 조심을 해야 되겠죠. 월배 안심 차량기지 이전을 하면서 이거는 최재형 군수하고 합의를 한 데 있습니다. 거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천천히 달성군으로 싹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국가산업단지가 되면 거기에 출퇴근에도 용이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최재형 군수가 답변해야 될 텐데 그거 안 가르쳐주면 뭐야죠?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문제점, 이거 참 문제입니다. 이게 옛날에 이제 부모 세대나 저희들 세대만 하더라도 나이가 차면 결혼하고 결혼하면 애 놓고 애 키우는 재미로 사는 게 그게 세상살이었는데 지금은 이게 그렇지가 않죠. 결혼을 하더라도 심지어 애를 낳지 말자는 약속을 하고 결혼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애를 낳으면 보육 문제, 교육 문제, 육아 문제 전부 진짜 자기 인생을 봉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게 하기 싫어서 1인 가구로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화를 요즘 정부에서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세운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보육 문제, 육아 문제, 그리고 청년 주택 문제 이런 것을 국가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줄 수 있느냐, 그게 가장 중점되는 문제예요. 1인 가구 늘어난다고 해서 1인 가구만 계속 우리가 보호대책 어떻게 대책 세워주면 물론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만 거기에 중점을 두는 거는 말하자면 사회에 왜곡된 그런 현상을 계속 가져가게 할 그런 위험도 있다. 그것도 생각하면서 대책을 세워야 옳은 게 아닌가. 환경보호와 도시개발의 균형, 이것은 도시개발할 때는 언제나 환경 보호 문제를 행정 절차가 다 있습니다. 대구 산업적 철도 진행상 이것도 창원까지 연결을 하여 해상운송의 길을 턴다고 하는 말도 있는데 이 창원까지보다도 우리는 포항항을 이용하면 더 빠르겠죠. 여기 창원 이용을 하면 그 마산항입니다.
마산보다 포항항이 훨씬 이용을 하기가 용이합니다. 빠르게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시대인데 이거는 나는 시대에 적응하려고 자주 책을 봅니다. 트렌드에 익히려고. 그러니까 미리 좀 트렌드를 익히려면 각종 책을 여러분들도 한번 보십시오. 대구시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대구 경북 통합하고 산업 재배치하고 첨단 산업 넘어가면 대한민국 인구는 감소될지 모르나 대구 경북 특별시 인구는 늘어날 겁니다. 금호강 신천을 세너강 같은 명소로 만들겠다. 강변 중심에 집중력 투자하고 계신 이유가 뭐냐? 대구는 내륙 도시입니다. 대구는 내륙 도시입니다. 내륙 도시이다 보니까 열섬 현상 때문에 굉장히 데프리카라고 할 만큼 덥죠. 그런데 대구의 기후를 2, 3도 낮춰주신 분이 문희갑 시장님입니다. 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대구가 어느 도시보다 나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구가 내륙 도시이기 때문에 금호강과 신천을 이용해서 수변 도시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 저 출생 대책 방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사회 현상부터 좀 바꿔야 됩니다. 자, 여기는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스웨덴을 가보면 집안마다 가정에 자식들이 3명에서 5명 정도 있어요. 노르웨이도 그래요. 핀란드도 그래요. 북유럽 삼국이 왜 이래 인구 감소가 안 하고 인구 증가가 되느냐? 복지 정책 때문입니다. 북유럽 삼국은 애를 낳으면 정부에서 키워주고 학비도 주고 보육 전부 정부에서 대신해주고. 근데 왜 이런 사회보장제도를 할 수 있었냐? 북유럽 삼국의 소득세 여러분들이 월급을 받으면 한 50%에서 52%까지 원체 징수를 해버려요. 여러분들이 받는 월급의 절반을 가져갑니다. 국가가 대신 살림을 살죠. 이게 자식을 3명을 낳든 5명을 낳든 아무런 개인한테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아무리 많이 낳아도 국가가 책임을 져주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조세는 한 22, 3%? 22% 정도 되죠? 근데 그 1%만 올려봐요. 밀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북유럽 삼국처럼 그런 육아나 그걸 갖다가 국가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환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북유럽 삼국은 왜 거기에 대한 조세부담률이 52%까지 되는데도 그 정이 없을까? 북유럽 삼국의 전통은 그 바이킹 국가입니다. 옛날에 유럽의 바이킹 시대에 북유럽은 땅이 척박해서 농산물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바이킹 해적길에서 약탈해서 가져오면 그걸 갖다가 마을 전체가 사회재산 개념이 없어요. 전부 공동재산이에요.
이 바이킹의 뿌리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벌어도 이게 전부 내게 아니고 공동체의 재산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식으로 복지 대책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딜레마라는 거예요. 젊은 세대나 요즘 세대 풍조가 연로족도 있고, 내 인생 지금 한 번뿐인데 내가 왜 자식한테 매일 살아야 되나? 그런 사고방식이 지배적인데요. 그러니까 자식에 대한 애착, 그거는 부차적인 문제. 그래서 최소한 육아, 보육, 그 다음에 출산 육아, 그 다음에 출산 육아 휴직제도 이걸 제대로 활용을 하게 해주고, 그렇게 해서 전혀 출산 육아가 자기 인생의 그 행로를 결정하고 인생을 하는데 장애가 안 되게 돼. 청년 일자리 정책은 순유출이 된다. 7,800명. 이게 지금 금년부터는 덜 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덜 되고 있고, 또 대구 신산업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청년들의 기회가 점점 늘어나고, 그 바람에 아까 이야기했던 여론조사 지표도 압도적으로 대구 청년들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 달빛은 또 경유지 활용과 이 달성은 여기 욕심 안 내도 돼요. 산업선도 나오고, 그리고 제2국가산단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달빛철도는 고령 쪽에 하는 게 맞겠죠. 달성은 통합인사직을 인사직들 공무원 인센티브, 달성군의 경우 시통합인사직들 공무원들에게 많은 근무량, 출퇴근 시간 과다, 교통 부족 등 기피 발령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행정국장이 알아서 좀 해요. 달성군 직원들에서 저연차 직원들을 위한 좋은 요즘 경직된 조직문화, 악성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청년 공무원들의 조기 퇴직률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시장님께서도 공직 초반 면직하고 싶을 때가 있으셨는지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직원들한테 두 가지가 하나 있어요. 이게 내 팔자결이하고 사는 방안. 응? 그렇지 않고 팔자 고칠 때가 있다고 그만두고 나가는 방안.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팔자련이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있다고. 그래서 나는 팔자골 지으려고 나가가지고 잘 자는 경우는 별로 보지 못했어요. 공무원이 제일 편한 직업입니다. 제일 눈치들 보고, 나도 공무원도 해봤지만 눈치들 보고 편한 직업. 유튜브 채널이 나중에 정계 은퇴하시고 본격적으로 해보실 생각 없으신지요? 정계 은퇴하면 유튜브도 문 닫습니다. 지금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어느 자리에 있건 공직생활 시작을 위해 한 40년 동안 그 직에서 그 자리에 충실합니다. 여기 내가 있는 이 자리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행복하죠. 지금 지난 대선 경선 끝나고 난 뒤에 대선이 시작되기 전에 윤석열 후보하고 둘이 강남에서 2시간 반 동안 한번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선거를 떠나서 내가 본 데는 당신이 대통령 될 것 같다. 내가 3월 5일 날. 근데 그 이후에 내가 지금 서울에 있지 않고 대구로 내려갔으면 한다. 국회의원 중도 사퇴하고 대구 시정을 좀 맡았으면 해갔다. 이 격이 맞습니까? 격안 따진다. 아무래도 서울에 있는 것보다도 대구 가서 대구 시정을 맡고 있는 것이 편할 것 같다. 서울에 있으면 더 복잡해질 것 같다. 그래서 대구에 이제 내려왔는데 지금은 그 선택이 참으로 잘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악성민원 대응 방안은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그냥 니는 떠들어라. 나는 내일 한다. 그러고 그냥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말대꾸 해주면 해줄수 말려들어요. 하든가 말든가 악성민원이라고 판단되면 무시해버려요. 남성 휴가휴직 유도 방안. 이거 지금 남자도 휴가휴직 할 수 있죠? 남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가휴직 한다고 최우석 불이키고 하지 않죠? 예? 휴가휴직 한 사람 내일부터 해요. 대중고등 신설 및 확정. 버스 운행 확정은 이거 행정국장이랑 검토를 해봐요. 응? 행정통합이나 시민의견 수렴 방안. 이게 이제 충분히 시민에게 수렴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지만은 얼마 전에 매일신문 조사에서 보셨듯이 면접 조사를 했는데 압도적으로 높아요. 반대보다 찬성이 2배 이상 높아요. 적극적인 찬성층, 적극적인 반대층을 하면 3배 이상 높아요. 대구시 직원 일가지 양립 지원 방안. 이거는 행정부장 네가 하지. 스트레스 해소법. 나는 공무원 할 때는요, 검사할 때는 나는 절대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해요. 스트레스를 이 사람한테 줘야 돼. 스트레스를 아래 사람한테 주려고 하면 이 나쁜 놈이야. 아래 사람은 스트레스 해소 대상이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그 나쁜 놈이지. 부하 괴롭히는 상사지. 근데 저는 검사할 때 스트레스는 거의 위로 줬어요. 이 사람한테 줘요. 나는 스트레스 안 받고. 스트레스 해소하는 거는 간단합니다. 솔로몬 잠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로다.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힘든 일이 오더라도 이 또한 지나가리로다. 시간이 지나면 다 해소가 돼요. 근데 거기에 집착을 하고 고민을 하고 하는 바람에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평원의 스트레스 해소법이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로다.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을 정리를 하고 편한 마음을 갖게 살아야 돼요. 난 그래서 옵니다. 민성훈이 최대 성과는 100가지 하고 2년 동안 가장 떠오르는 성과 한마디만 뽑아준다면, 꼽아주신다면, TK 신공항 특별법입니다. 참, 그거 안 만들었으면 이 공항사업은 자체가 되지가 않아요. TK 신공항 특별법, 그게,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게, 신공항사업에, 기여를 하는 중요한 법인지, 인식을 잘 못하시겠지만 그 법 만들 때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 설득하고 민주당 설득하고 정부 장관들 설득하고 참 힘들었습니다. 천신만 먹고 때 만들 때가 제일 기분이 좋았죠. 자, 오늘 그럭저럭 이 시가 거의 다 가는 거 아니야? 어? 20분? 1시간 20분. 아니, 그건 많이 했네. 오늘 이 정도로 하고 가겠습니다. 대구가 정말로 달라지고 다시 한번 일어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구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 만들어야 됩니다. 잘 좀 도와주시고 특히 최재훈 군수 잘 좀 도와서 지금 우리 9개 기초 자치단체 9개지 9개 중에서 제일 잘 사는 도시가 달성구입니다. 최군수는 가끔 와서 자랑 많이 해요. 저가 제일 돈 많다고. 근데 태우시 입장으로서 너 돈 많으니까 좀 내놔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참 좋은 이야기예요. 일단 달성군이 달성군 자체가 아니고 대구시의 산업의 심장이라는 거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